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올해 2023년에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혜택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연금 많이 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은 700만 원까지였고요. 총급여가 1억 2천 넘는 사람들도 700만 원까지였습니다.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 2천 안 되는 분들만 이제 900만 원까지였는데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득 구간도 세 가지 구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죠. 이게 이번에는 나이의 기준이 없어지고요. 소득 구간도 2단계로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은 누구나 다 900만 원까지고요. 연금저축의 공제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한다면 IRP로는 300만 원을 하면 900이 되는 거고요. IRP로만 900까지 해도 가능한 거고요. 소득 구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5,500만 원 이하는 15%,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는 12%,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포함되니까 16.5%, 13.2%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같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4천만 원까지가 15%였는데 4,500만 원까지 15%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세액공제가 좀 더 확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을 알아보면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저축만 했다면 600만 원 했을 때 16.5% 곱해서 99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추가로 IRP를 300만 원 하면은 똑같이 16.5% 곱해서 49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합치면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연금저축만 하면은 600만 원에 13.2% 해서 79만 2천 원, IRP를 추가로 300만 원 하면 13.2%에서 39만 6천 원 환급받습니다. 합치면 11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IRP로만 900만 원 하나,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하나, 어차피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받는 게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금저축이 원래 400만 원까지 됐었기 때문에 월 34만 원씩 하고 있던 분들이 많은데 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에 해야 되는지 IRP로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유리한지 좀 헷갈리시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 공제받는 비율은 똑같지만 몇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투자 대상이 IRP는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 같은 좀 공격 투자형인 상품에는 70% 이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TDF나 채권 혼합형, 채권형 혹은 예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런 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형이든 TDF든 채권형이든 100%를 할 수도 있고요. 단 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 수익을 좀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작년에는 주식형이 마이너스가 많이 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TDF나 이런 채권형이나 혼합형 상품보다 주식형이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든 혹은 주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900만 원까지고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이고요. 그런데 중도 인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원하면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IRP는 중도 인출이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또는 가족이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될 때, 또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혹은 기타 천재지변 사유가 있을 때만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고 그냥 돈이 필요해서 찾아야 된다 할 때는 일부만 인출하는 게 안 되고 전액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만 돈이 필요해도 전체를 해지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가 많이 취약해지겠죠. 지금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생각해도 혹시라도 중간에 뭔가 경제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그 돈을 일부를 좀 찾아 써야 된다 할 때는 IRP로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저축에 최대한 600만 원까지 하시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하는 거를 보통 권장해 드립니다. IRP의 장점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큰 빚을 져서 압류를 당하는 상황이 될 때 IRP는 노후를 위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압류가 가능하고요. 또 IRP는 대출도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월 50만 원씩 하면 되고요. IRP로 300만 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월 25만 원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4만 원씩 연금저축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금액을 16만 원 늘려서 50만 원씩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기존에 충급여가 1억 2천 초과되는 분들은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300이었고요. IRP가 400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는 연금저축 한도가 6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50, IRP를 25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는 납입 금액이 좀 작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을 타실 적에 동시에 개시하지 마시고 둘 중에 금액이 더 큰 부분을 먼저 개시하시고 금액이 작은 거는 더 투자를 해서 굴려가다가 먼저 타는 금액이 연금이 끝났을 때 그때 개시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IRP 계좌의 적립금이 연금저축보다 크다면 이 IRP 계좌를 먼저 60세에 10년 확정으로 개시하고 이게 70세에 끝날 때 그때 연금저축에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개시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같은 돈으로도 연금을 더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또 가능해진 게 있습니다. 원래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ISA 계좌에 만기된 금액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신설된 것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면 1주택 고려원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는 추가 납입 한도가 1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은퇴했는데 연금 준비를 별로 못해서 연금이 별로 없는데 주택만 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이 2023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주택만 하나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택연금은 일부의 금액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연금 같은 게 나와서 한 1억 정도만 연금 추가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살고 있는 집을 좀 줄이고 그 1억 정도만 연금에 부어가지고 탈 수 있으면 집은 온전하게 남겨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좋아진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적에 연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다 이 연금 수령액이 합산돼서 세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연금 수령액이 좀 많은 분들 혹은 노후에도 월세를 많이 받거나 사업소득 같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율이 높은 분들은 종합과세가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거 이상으로 많이 토해내야 되죠.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 아니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24%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6.4% 구간이 되는 분들은 종합과세로 하지 말고 15% 분리과세로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23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 제도가 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세금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세금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도의 혜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혜택이 늘어난 만큼은 최대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